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양식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네, 병원 언니가 계속 취업 코치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입사 지원서에서 이력서 편, 이력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력서 편 잘 보셨고요. 자기소개서 오늘은 작성 가이드 준비를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양식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샘플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시죠. 성장 과정, 그리고 나의 성격,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나만의 그런 자기소개서를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줄 것인가, 차별화되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과정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25이든 34이든 나의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거는 자기소개서 안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에서는 특별히 나의 성장 과정에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남달랐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주시고, 또 성취했던 일, 그 일을 통한 나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찝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막 누구나 하는 것처럼 저는 뭐 몇남 몇녀고 저희 어머니는 오나하고 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쭉 나의 성장 과정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실장의 그 성장 과정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남달랐던 부분을 짚어주시면 되고, 성격 소개. 나의 성격의 장단점을, 이것도 그냥 저는 뭐 유쾌합니다, 활발합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적는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병원 코디네이터 직무랑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었지만 뭐 이런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깜빡하는 그런 습관이,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너무 많이 길러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단점 때문에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더 꼼꼼한 사람이 되었다 등의 단점을 극복한 나의 노력과 방법까지를 성격에서 소개해주면 좋고요. 가장 포인트는 어쨌든 지원 동기랑 입사 후에 나의 포부죠. 저도 막 이력서를 진짜 몇십 통을 이렇게 막 급하게 봐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자기소개서 빽빽하게 성의있게 잘 썼네 하고 나서 위에 부분은 자세히 보진 않지만 여기 하단에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는 꼭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이제 이렇게 좀 눈길이 많이 갔던 실제 자기소개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병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그런 걸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메디피아 피부과에 꼭 취업을 해서 열심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친구는 진짜 우리 병원에 입사하고 싶구나, 정말 새로 자기소개서를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가 어떻게 보면 압축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왜 병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지 잘 나타날 수 있게 적으셔야 되고, 입사 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직원이 될지를 포인트를 딱 찝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적을 때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여기 안에서 이 세 가지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좀 에피소드나 남달랐던 것, 눈길을 끄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결국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장 과정 엄청 열심히 설명했는데 또 여기에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쭉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자라왔으며,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관련해서 내가 한 활동이 뭔지, 이 빨간색 글자 보이세요? 활동.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어릴 때 뭐 계기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셨고 지금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서비스 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서비스 관련한 일 중에서 어떤 분야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병원 코디네이터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제가 지금 막 즉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장 과정은 결국은 이 직업과 연관이 돼야 되고요. 가치관, 신념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나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장 과정을 좀 더 기승전결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에게 배움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는 나의 그러한 어릴 때 가치관으로 시작을 하고요. 승은 저는 대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막내딸로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책만큼은 넉넉하게 구해주시는 덕에 저는 일찍부터 정말 아낌없이 책을 마음껏 보게 되었다. 그다음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동기랑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 좀 더 차별화되는 나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이 더 간절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땡땡학원과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결론을 내야 되죠. 지금도 저는 어릴 때 그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도서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기승전결 안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다. 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만큼은 넉넉하게 사줬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스토리텔링이 쭉 된 거죠. 성장 과정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이 정도의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배움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배려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서 기승전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격의 장단점은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창의적이다, 저는 적극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자기만의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실하다라면 성실하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학창시절에 개근상을 받았다, 또는 아르바이트 할 때 지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인상이 좋다, 이것도 그냥 인상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미소로 고백 맞이를 잘 해왔다. 성격이 좋다라는 거는 친구들과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 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성격에서 꼭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은 인간관계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 성격상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 이런 걸 적을 순 없잖아요. 그 성격의 장점이 결국은 이 서비스직과 사회생활에 도전을 하면서 역시나 그 직무와 연결성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그런 인재상이나 또 그런 과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점이 이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 성격의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점 2-3개, 단점 1개 정도가 어떨까, 네, 이렇게 제시를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네, 이렇게 회사, 병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나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실제로 저희 병원 코디 학생분 사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를 가꾸고 메이크업하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형외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나는 무조건 성형외과에 취업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요인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병원 코디네이터 치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는 저는 직접 실제로 교정을 3년 해봤기 때문에 치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지원 분야에서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분야를 내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잘해서 이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내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지원 동기랑 입사 후 나의 포부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양을 많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래요. 내용은 치과에 자주 다니면서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치료가 두렵지 않도록 늘 편안하게 배려해 주셨다. 실제로 내가 치과를 다니면서 그런 코디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두렵고 힘든 마음을 잘 헤아려 주던 상냥 코디네이터 분은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분처럼 저에게 오는 고객도 이러한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처럼 저에게 오는 고객에게도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선사하는 코디네이터가 될 것이다. 약간의 포부를 밝혔고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성향의 고객분들과 상황을 또 나는 경험을 해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침착한 대응으로 빠른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항상 밝은 미소와 함께 환자분의 불편한 점을 잘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명하게 응대하는 코디네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딱 치과에 지원하는 이력서에서는 치과에 자주 다니면서 라고 시작을 하면 내가 몇 절까지라면 이렇게 읽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포부까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문장 전개는 조금 피해주세요 해가지고 있는데, 비명록, 명료하지 않은 거,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근면하게 근무를 잘한 것 같습니다.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 중에 발표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수식가다. 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열기가 온누리에 내려지는 여름의 밤 한가운데 이렇게 수식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하얀 눈동자의 해맑은 표정으로 지으며 다가온 고객에게, 이런 가다한 수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떠어떠한 고객에게 결론 위주, 행동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심은 뭐예요? 남보다 특별하게 제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네, 경험이 적어서 지원 자격에 완벽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소심한 표현을 일체 상가해 주시고요. 상투적인 표현은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항상 잘 웃는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들어도 와닿지가 않죠? 항상 잘 웃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개그맨이 했던 것처럼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리고 논리가 빈약한 거,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온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역량으로 병원에서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무슨 역량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건데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생활까지 10개의 직종이 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서비스 노하우를 꼭 병원에 접목시켜서 땡땡 병원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논리 정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꼭 피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소서의 스타트 기법, 말 그대로 스타트 기법인데요. 나만의 경험 히스토리 만들기.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내가 바라봤느냐, 어떻게 내가 수용했느냐, 그러니까 내 경험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S는 상황.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자소서에서 몇 번을 강조를 했잖아요. 상황이, 어떤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 태스크는 과제입니다. 그때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게 있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문제, 과제가 당면했다. 그 다음에 행동, 실제로 내가 어떠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고요. R은 결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테이크는 교훈, 그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이게 바로 스타트 기법이거든요. 이 스타트 기법으로 나만의 경험 히스토리를 만드는, 이것도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상황.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옷가게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주 전에 옷을 구매해 간 고객님이 세탁을 한 옷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원했습니다.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는 디자인이 가져가서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제 환불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해결 과제가 당면을 한 거죠. 행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안 되잖아요. 환불이 세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고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시고 나서 어떠한 디자인 때문에 좀 불편하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하니까 너무 화려해서 하의 매치하기도 좀 힘들고 막상 예뻐서 샀지만 조금 이러이런 부분이 불만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나는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충분히 옷 매치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입장을 공감을 하고 하의 추천 그 상의에 어울리는 옷 몇 가지를 고객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옷을 매치해 보시면 어떠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 지인 권한의 할인으로 10% 할인도 제공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고객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 불만을 잘 들어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엄청 급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두서가 없긴 하지만 상황, 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쭉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결과는 고객이 환불을 하지 않고 추가로 옷을 더 구매한 거잖아요. 나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스타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셔서 나만의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 뽑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스타트 기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쭉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헤드라인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든 장단점이든 포인트 헤드라인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력서를 쓰고 나서 읽어보셨을 때 경쟁자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가, 내가 이 이력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나의 자질, 그런 게 강조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력서는 쭉 이렇게 소설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락이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나뉠 텐데 소제목을 잘 구분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불필요한 경험과 경력을 너무 기술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채우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이 읽진 않더라도 성의를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백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누락된 항목은 없는가, 작성했자는 제일 최근으로 돼 있는가, 병원 코디네이터에 필요한 경험, 능력, 지식을 잘 기술했는가,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은 매끄러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끌리는가, 네, 그리고 내 이력서의 전체적인 컨셉이 뭔가, 네, 그렇게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글이든 워드든 빨간 밑줄 표시가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맞춤법 검사 다 되잖아요. 띄어쓰기 맞춤법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은어나 비어, 속어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 주세요. 줄임말 같은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취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오늘 들으신 부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네,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